자, 우선은 여러분 한번 172번 한번 볼래요? 내가 지금 얘기했던 게 이런 건데 물론 내신에서는 이게 좀 더 지저분하게 나올 때가 많기는 해요. 172번처럼 이 함수 단원을 할 때 가끔 이런 관계식 관련해서 주고 뭐 옳은 것을 고르시오 뭐 이런 거 문제를 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걸 보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는데 한번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해봅시다. 일단 몇 가지 룰은 있긴 있어요. 룰은 무슨 말이냐, 지금처럼 x가 양수, y가 양수다 라고 하는 관계식을 주고 이런 형태의 관계식을 줬어. 얘가 사실 되게 간단한 형태의 식이거든요. 이런 형태의 식을 주면, 자, 왜냐하면 원래는 이 뒤에 뭔가 막 거붙거나 되게 지저분한 형태로 나오면 열받아요. 그건 풀기가 힘든데 요 형태는 그나마 쉬운 거야. 왜 쉬운 줄 알아요? 얘는 딱 그냥 어떤 한 가지 함수의 특성을 제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의역이 양수인 함수가 어떤 함수가 있죠? 여러분이 배운 함수 중에서 정의역이 양수인 함수, 무리함수 있고요. 또 뭐 있어요? 로그 함수 있죠. 무슨 말이냐면 이거야. 이게 밑이 얼마인지 모르는 로그거든? 이 얘기잖아 지금. 거꾸로 쓰긴 했지만 맞아 아니야? 그죠? 이런 성질을 가지는 애는 로그 함수예요. 그래서 얘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로그 함수 성질을 아는 게 뭐죠? 이 a는 지금 내가 얼마인지 몰라. 밑이 얼마인지 몰라. 근데 1 넣으면 무조건 얼마씩 나가요? 0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원래 모든 실수로 주는 함수는 주로 다항함수예요. 그래서 그거는 00을 넣어보거든. 근데 얘는 1, 1을 넣어보는 거야. 자, x에 1 넣고 y에 1을 넣어봐. 어떤 애가 나오죠? 위에 실 넣어보라고. 그러면 f1은 f1 더하기 f1이다. 해서 지우면 f1이 0이다. 더더욱더 대놓고 약간의 로그 함수 t를 내고 있죠. 맞아요 여러분? 그리고 추가로 막 숫자를 한번 예를 들어 힌트를 하나 더 주면 이런 거 주잖아요. 예를 들어 뭐 로그 3이 1이다 주는 순간 아 밑이 3이 로그구나 라고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그걸로 문제 풀면 다 풀린다고 사실. 이해가 돼요? 어떤 상황인지. 자,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까지는 안 줬고 다만 이 관계식을 줘서 대놓고 약간 로그 함수입니다 라고 티를 내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냥 내가 이제 로그 함수인 걸 이미 눈치를 깠다고 치면 기흥, 니은, 디귿이 되게 쉬워요. 왜? f의 x제곱분의 1이 그러니까 로그 a의 x제곱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 끄집어낼 수 있는 거 맞아 아니야? 마이너스 2 fx라고 써도 돼요 안 돼요? 되겠죠 로그 함수니까. 그러니까 기억이 참입니다. 그 다음 니은 fx 세제곱은 3fx로 나오겠죠? 참이겠죠. 그리고 f의 y분의 x야. 그럼 이거 뭘로 나와야 돼? 빼기로 와야지. 로그에서 진수 나누기면.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디귿은 틀렸어요. 이런 식으로 풀면 좀 더 빠르게 푼다는 얘기예요. 일단 첫 번째. 이해가 됩니까? 뭐가 이해가 안 되는 건데? 응? 로그 함수 기억 안 나? 그럼 어쩔 수 없죠. 근데 이걸 이렇게 안 풀어도 여기 있는 조건대로 생각을 해보자고. 이게 지금 곱하기에서 이렇게 나온 건데 다 떠나서 일단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이걸 구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야. 그럼 이제 만일에 로그 함수라는 접근이 아니고 풀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1번 f의 x제곱분의 1이 있어. 이거 하려면 우선 뭐가 필요하냐면 f의 잘 봐. x 곱하기 x분의 1 요게 fx 더하기 fx분의 1 이렇게 나오는 거죠. 맞죠? 맞아요? 근데 얘가 뭐가 돼? 곱하면 1 되죠. 그래서 얘가 얼마가 돼? 0으로 없어지지. 그래서 뭘 얻는다? fx는 마이너스 f x분의 1이다를 얻는 거예요. 얘가 1 돼서 통째로 0이 되잖아. 여기서 구한 조건 때문에. 맞죠? 그래서 이렇게 증명을 하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한다? 그러면 f의 x제곱 자 x제곱은 fx 더하기 fx니까 2배의 fx라고 쓸 수 있겠죠? 맞아 아니야? 그러면은 이게 다시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배의
x분의 1이라고 쓸 수가 있는 거고, 이걸 다시 거꾸로 쓰면 마이너스에 f x분의 1 곱하기 x분의 1에서 마이너스 f x제곱분의 1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으니까 요 얘기가 참이다. 이렇게 강제로 증명을 해야겠죠. 로그인데 눈치를 채면 당연히 되는 거지. 이해가 돼요? 어떤 상황인지. 원래면 지금 이 노란색으로 한 것처럼 일단 f1이 0인 걸 밝혀야 돼. 이 형태는 x에 1, y는 1 넣는다고 외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f1이 0이다를 먼저 밝혀내고 그걸 근간으로 이런 식으로 식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됐죠 여러분? 그래서 빼기가 역수꼴의 효과가 난다 라는 거 알게 되고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거지. 근데 로그인 거 눈치채면 그냥 한 방에 되는 거고요. 눈치채면 그냥 빨리 한 방에 푸는 거지. 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구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관계식을 주는 문제 유형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유형은 따로 내가 모아서 나중에 연습을, 다른 선생님도 마찬가지야, 따로 모아서 연습을 시킬 거예요. 요 유형만 따로 딱 모아서. 이제까지 나온 것도 쫙 모으면 되게 지저분하고 짜증나는 문제들 많지만 우리 학원에서 다 가르쳐 줄 거니까 방학 때 걱정하지 말고 수업만 잘 들으면 됩니다. 자, 일단 여기 있는 문제집에 있는 것부터 빨리 풀어버립시다. 173번 똑같이 관계식 문제예요. 자, 함수 fx가 임의의 자연수 x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때 f1010의 값을 구하시오. 자, 가에서 먼저 뭐라고 했냐면 f10이 10이라고 줬고요. 그 다음 나에서 뭐라고 줬냐면 f의 x 더하기 10은 x 더하기 4는 fx 더하기 1 fx 빼기 1이다. 이런 되게 알 수 없게 정의된 함수를 줬어요. 근데 이게 규칙성이 있을까 없을까 얘들아? 없으면 냈을 리가 없다고. 왜냐면 규칙성 없이 나보고 막 몇십 번의 계산을 하라고 냈으면은 그게 시험 문제로서의 가치가 없잖아. 100% 규칙성, 그러니까 반복성을 띌 거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일단 내가 이제 얘를 아니까 이걸로 뭘 구할 수 있죠? 숫자를 키워나가야 되니까 F14는 얼마가 돼요? 11분의 9가 되겠죠. 맞아요?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그걸로 F18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11분의 2고 11분의 20 해서 마이너스 10분의 1 나올 거고요. 그래서 F22를 하면 마이너스 10분의 11, 그 다음에 10분의 9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9분의 11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F 그래서 26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9분의 20 마이너스 9분의 2 이렇게 되죠. 맞죠? 그래서 다시 얼마가 나와? 10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째에서 제자리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세 개 단위로 돌고 있는 거죠? 어떻게? 10, 11분의 9, 마이너스 10분의 1, 마이너스 9분의 11 하고 다시 10으로 돌아오는 요 네 가지 방식을 돌고 있다는 겁니다. 됐어요? 됐죠? 어떤 숫자가? F4K 플러스 10꼴이잖아. 맞아요, 여러분? 이게 지금 K가 4개 단위를 돌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K가 이제 어떤 꼴이냐에 따라 결정이 될 건데 1010이라며.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4개 단위로 도니까 실제로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이런 거야. 내가 이게 잠깐만 뭐라고 표현하면 예쁘지? 4개 단위로 돌고 이게 지금 보면은 1010이잖아요. 이거를 F에 16 곱하기 62. 그럼 제자리고 거기 더하기 18이에요. 그러니까 얘랑 똑같이 나오겠죠. 이게 16단위로 반복이잖아. 맞아 아니야? 16단위로 같은 값이 반복돼요. 그래서 16이 62번 있으면 제자리라는 얘기예요. 이건 어차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 그래서 얘가 F18이랑 같아집니다. 그래서 답이 얼마다? 마이너스 10분의 1이 나오겠죠.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건 여기서는 1등급 문제긴 한데 강남 내신권 들어오면 이게 되게 쉬운 문제고요. 되게 더러운 거 많아요. 그건 나중에 몰아서 해줄게요. 하나만 해볼까? 예시를 하나 들어볼까? 괜찮은 거 있었던 것 같은데 잠깐만 하나만 맛보기로 해보자면 어떤 걸 해볼까? 뭐 간단하게 일단 첫 번째로 이런 것도 있어요. 봐봐. F에 A 더하기 B가 FA 곱하기 FB다. 자, 이렇게 됐어. 이건데 이번에는 A, B는 실수 조건이거든? 자, 이거 무슨 함수죠? 딱 봐도? 이거는 지수 함수죠. 맞아요? 그 지수 함수 속성을 띠는 거야, 얘는. 그래서 문제 풀 때 이거 지수 함수 관련된 걸로 풀면 풀려. 그럼 일단 얘도 기본은 뭐야? 지수 함수가 항상 지나는 점이 뭐죠? 0,1이죠. 그래서 00 집어넣어서 F0이 1이다를 뽑아내고 그걸 계산해서 다른 것들을 막 유도해서 문제를 풀어요. 근데 그냥 아예 한 방에 우리는 지수 함수다 라고 눈치채고 풀어버리면 더 쉽게 풀린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맞아요? 근데 요거를 만족하는 것 중에 발레가 있긴 있어. 뭐냐면 이게 웬만하면 지수잖아. 맞아 아니야? 웬만하면 지수 함수죠. 근데 함정이 있어. 함정은 뭐냐면 얘가 상수 함수여도 돼? 안 돼? 응? 상수함수고 정확히는 그러니까 fx는 1이다라는 상수함수라고 쳐. 그러면은 계속 1 나오고 1 나오고 1 나오니까 무조건 되지. 뭐 이런 함정이 약간 있긴 있는데 이제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정보를 더 주면 좀 더 정확하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그냥 이 문제 관련된 거 중에서 함정 문제가 있을 때 그런 거 뭐 미음에서 보기가 뭐였냐면 f라는 함수가 1대1 대응이다라고 한 거야. 근데 지수함수는 웬만하면 1대1 대응이잖아. 맞죠? 지수함수는 1대1 대응이잖아. 그래서 맞다라고 했는데 이 발레가 있는 거야. 상수함수가 발레가 된 거지. 그런 식으로 함정을 팔 수는 있어요. 근데 보편적으로는 얘가 뭐다? 지수함수 속성을 띠는 걸로 문제를 풀면 잘 풀립니다. 아까 쟤는 뭐? 로그함수. 그쵸? 자, 그리고 뭐 하나만 더 해볼까? 요거 하나, 요런 거 한번 칠판에 지금 쓸 테니까 풀어보세요. 자, 이거 한번 해보자. 여러분이 한번 해봐. 자, 정의역이 실수 전체예요.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그리고 y에 대하여 f 2x 더하기 y는 4fx 더하기 fy 그 다음에 더하기 xy 더하기 4다. 자, 이거 해주고 f6 구하래. 어떻게 풀어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풀까? 막 이런 게 내신에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함수니까. 함수니까 이걸 배웠대. 뭔 소리야? 네가 나한테 언제 이런 거 교과서에 가르쳐줬어? 이렇게 하지만 강남권에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요. 선생님 어떻게 풀어? 얘들 한번 해봐. 여러분이 한번 궁리를 해봐요. 어떻게 풀면 좋을까? 이런 함수를 이용한 문제들은 두 가지 흐름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얘가 한 것처럼 00이나 11 같은 걸 넣어서 기본식을 만들고 그거에서 이제 하나씩 연산을 해나가는 방식이 있고요. 두 번째는 식을 변화를 시켜갖고 막 고민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자, 뭐냐면 이런 거야. 잘 봐봐. 내가 이걸 지금 풀어야 되죠, 여러분. 맞죠? 이걸 풀 건데 어떤 식으로 푸냐면 1번 이거는 00 넣어서 풀면은 뭐 F0이 얼마다가 나오기는 합니다. 하긴 하는데 그렇게 풀라고 낸 건 아니고요. 요거는 이제 fx랑 뭐 다른 거랑 뭐 관계식 같은 걸 유도를 해서 쭉쭉쭉 이어나가는 건데 어떤 식인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게 주로 어떤 식이냐면 식 모양을 변형을 시키는 건데 봐봐봐. 1번 y에다가 마이너스 x를 대입을 해요. 어차피 어떤 거 넣든 간에 돼야 되니까. 맞나요? 그럼 어떤 애가 나와? fx에 대한 식이 나와. 근데 어떻게 나오죠? 4배의 fx 더하기 f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라는 식을 얻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f에다가 마이너스 x를 또 이 식 자체에서 x 자리에 잠깐 이렇게 됐고, 잠깐만 이 상황에서 정리를 하면 3fx 더하기 f 마이너스 x는 그러면 x제곱 빼기 4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맞아요? 그 다음에 윤활용이라고 해서 x 자리에 마이너스 x를 넣으면 이 식이 어떻게 돼요? 3배의 f 마이너스 x 더하기 fx로 바뀌죠. 그래서 저기 쓰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fx 더하기 3배의 f 마이너스 x도 x제곱 빼기 4가 되죠. x 자리에 마이너스 x 넣은 겁니다. 됐어요. 자, 그럼 이거 연립할 수 있죠. 그래서 내가 fx를 구하고 싶어? 그러면 위의 식 3배에서 밑에 식 빼면 되죠. 자, 위의 식 3배하고 빼기 하면 어떻게 나오죠? 8배의 fx가 얼마다? 얼마다? 2x제곱 빼기 8이다. 그래서 fx는 어떤 애가 나온다? 4분의 1 x제곱 빼기 1이다. 이렇게 오는 거예요. 신기하죠잉? 뭐 이딴 짓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구하고자 하는 f6은 얼마예요? 8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문제 스타일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숫자 넣어서 푸는 스타일이 있고, 쟤처럼 주어진 식을 잘 정리해서 푸는 건데, 특히 관계식을 하나 만들고 x자리, 그러니까 이런 거야. y가 나왔잖아. y. 저 y를 날리는 거야. 일단 마이너스 x 같은 거 이용해서. 그러면 x랑 마이너스 x 관련된 식이 나오지. 근데 이게 지금 똑같이 나오면은 뭐 정리하기가 힘들어. 근데 지금처럼 3, 1처럼 이게 균형이 안 맞는 거야. 저 상황에서 마이너스 x 자리에 마이너스 x를 넣으면 같은 걸로 식 두 개를 만들어낼 수 있잖아. 왜냐면 모든 실수를 넣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그걸 연립하면 fx나 f-x에 대한 식을 끄집어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형태의 접근에서 푸는 방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차피 오늘은 맛보기만 하는 거고, 디테일한 거는 이제 여름방학 때 내신 대비할 때 할 거니까 지금 맛보기만 하는 건데, 이런 거를 사실 근데 그런 선행하는 문제집에서 별로 다루질 않아요. 거의 다루지 않습니다. 해봐야 진짜 저 정도 수준만 다루지. 맞죠 여러분? 근데 내신 들어가면 이런 것까지 해야 돼요. 그러니까 미리 한번 오늘 맛보기를 하고 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 거 해볼게요. 진짜 정리부터 하세요. 진짜 더러운 게 많았어. 나 지금 보고 있는데 이거 정리된 거 지금 보고 있는데 너무하네 얘들. 진짜 이 스타일로 되게 많이 내긴 했나 보다 옛날에. 요즘에는 좀 이제 피하는, 약간 교육과정 외적인 내용이잖아 이게. 그래서 좀 피하는 추세긴 한데 그래도. 자, 정리해 주시면 그 다음 또 1등급 문제 몇 개 풀어볼게요. 자, 그래서 잠깐, 그리고 다시 한번 살짝 정리하자면 이렇게 기억해놓으면 좋기는 해요. 주로 fx 더하기 y가 fx 더하기 fy 점점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얘는 다항함수예요. 그래서 이렇게 쪼개지는 거 이제 선형대수학이니 뭐 해서 선형적으로 쪼개진다고 해서 뭐 선형대수학 가서 배우는 다항함수고, 그 다음에 지금 말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쪼개진 애들은 주로 지수 당 로그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뭐 이렇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세민아, 너 이거 말고 정규 듣는 거 그 수상만 하는 거야? 수학에? 그럼 요 스타일은 바뀌었네? 이 스타일 문제 풀어봤어? 거기까지 어디까지 했는데 그러면?
이번 주에 시작했는데. 함수? 아 이번 주 시작한 거야? 수사 끝난 건가 그러면? 끝나고 이제 수화하는 건가? 아마 많이 할 거예요. 거기서 저런 문제 많이 다룰 거예요. 자 넘어가서 일단 너무 과한 거 이제 그냥 맛보기만 한 거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자 174번 보겠습니다. 집합 x는 abc에 대하여 x에서 x로의 함수 f를 다음과 같이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f가 함등함수일 때 abc의 합을 구하래. 자 근데 이게 잘 봐봐. abc라는 함수인데 이게 함등함수가 되려면 이 f라는 함수가 지금 집어넣는 룰이 되게 다양해요. 범위에 따라. 맞죠 여러분? 근데 나는 x에서 x abc가 있는데 어차피 세 개의 값만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abc가 있고 abc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f를 해서 a가 a로 b가 b로 c가 c로 가는 함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까? 함등함수니까.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일단은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6으로 간다고 했으니까 그쪽 편 x범위가 마3일 때 함등을 만드는 방법은 뭐죠? x가 마이너스 6인 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왜? 그래야 마이너스 6이 마이너스 6으로 가니까. 같은 식으로 x가 2보다 클 때는 x가 4가 되어야만 함등함수가 되겠죠. 왜? 4를 4로 보내는 것밖에 없으니까. 2보다 큰 애는 딱 다 4로 보낸다며. 맞아 아니야? 그럼 함등이 되려면 애초에 4를 집어넣는 방법밖에 없죠. 그 다음 세 번째. 근데 세 개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 얘기야. 이게 어차피 각각의 구간에서 그렇게 되는 애가 한 놈밖에 없는 거야. 근데 세 놈을 해서 했다는 건 나머지 한 놈은 무조건 어디 있다는 얘기야? 지금 중간 영역에 들어간 거야. 그럼 중간 영역에 x로 들어가서 그럼 x 집어넣으면 뭐가 나온다고? 3x 빼기 2가 나오는데 그게 다시 x여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 언제? x범위가 마이너스 3과 2 사이일 때는. 그래서 풀어보면 얼마예요? x가 얼마? 1일 때죠. 이렇게 4개 나옵니다. 그래서 ABC 중에 누가 뭘 가졌는지 모르지만 요 3개를 나눠 가지겠죠?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 하면 얼마다? 답이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요건 쉽네요. 자, 됐고. 자, 그 다음에 175번은 합성함수 계산이라서 여러분이 어느 정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75번이나 76번은 풀면 풀릴 것 같고 177번 한번 같이 봅시다. 177번 건너뛰면서 할게요. 자, 177번 실수 AB에 대하여 F는 G는 각각의 2차 함수를 줬어요. 그리고 나서 HX를 X가 A일 때를 기준으로 쪼갰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H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1대1 대응이 되도록 하는 순서상 AB를 집합 A의 원소로 하겠대. 말이 되게 어렵죠? 말이 되게 어려운데 상황을 천천히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은 보세요 여러분. 내가 fx가 있어요. fx가 어떤 애냐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 정리하면 마이너스 x 더하기 1의 제곱 플러스 2가 되겠죠. 맞나요? 그래서 꼭지점이 마이너스 1,2를 지나고 위로 볼록한 2차 함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런 fx가 있고 대충 너무 대충 그렸네. 대충 이렇게 하지 뭐. 자, 이렇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놈은 이거야. gx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그래서 정리하면 x 빼기 1의 제곱 빼기 2 해서 1, 마이너스 2를 원래는 얘가 1, 마이너스 2 지나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여기를 다 지나고
위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가 있어. 이게 y는 gx입니다. 자, 근데 내가 이 fx를 a보다 어떤 a라는 값보다 왼쪽일 때 쓰다가 a보다 클 때는 gx 더하기 b로 갈아탄대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되길 바란다? 1대1 대응이 되게 해달라는 거야. 그죠, 여러분? 그러면 어떤 식인 거냐면 일단 첫 번째 a라는 놈 자체는 어디보다 작아야겠죠? 얘가 1대1 대응이 돼야 된다며. 맞아, 아니야? 그래서 a보다 작을 때 fx 썼어. 그럼 fx는 아무튼 이 왼쪽 편을 쓰는 거잖아. 왼쪽 편부터 쭉 어느 a까지 올 때까지 쓴단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쭉 증가하는 걸 쓰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 1대1 깨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일단 알 수 있는 거 1번 a 자체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맞아요, 여러분? 맞아, 아니야? 일단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그래야 1대1을 만들지. 내가 이 그래프를 쓰다가 얘를 옮긴 애를 갈아탈 건데 얘가 일단은 그러니까 갈아타는 시점이 마이너스 1보다 오른쪽으로 가버리면 자체적으로 이미 1대1 깨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a는 일단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맞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겠어요? 여러분, 이게 증가를 해야 된다, 맞지? 그러니까 얘를 옮길 거야. 얘를 옮길 건데 지금 원래는 축이 어디 있어요? 축이 어디 있죠? 얘는 gx의 축이 1에 있습니다. x는 1에. 근데 평행이동을 했잖아. 지금 gx 더하기 a면 x축으로 마이너스 a만큼 평행이동을 한 거야. b만큼이지? 이거 b였지. 맞아요? 그러면 일단 이 평행이동을 해서 갈아탈 건데 a로. 그러면 a로 갈아타는 시점에서 그 시점에 이 축보다 a가 어떻게 돼야 돼? 요놈의 축보다 a가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커야겠죠. 그러니까 축이 지금 잘 봐봐. 원래는 gx는 축이 x는 1에 있었고 gx 더하기 1이면 축이 어디 있어요? 1 빼기 b에 있겠지. 맞아, 아니야? 맞아요? 그 1 빼기 b라는 축이 a보다 어떻게 된다고요? a보다 작거나 같다. 왜? 그래야 계속 증가가 될 거 아니야. 그쵸? 만일에 이쪽 파란색 쪽 갈아탔는데 얘가 내려갔다 올라가면 또 1대1이 깨지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계속 증가가 돼야 된다는 걸 나타내면 이렇게 된다고요. 그리고 세 번째, 내가 계속 증가, 잘 봐봐, 이런 거야. 계속 증가하다가 이쪽으로 갈아탔어. 그래서 얘도 계속 증가야. 근데 이게 떠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져? 떠버리면 실수 전체에서 실수 전체로 1대1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반대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1대1 깨지죠. 그래서 뭐라고? 얘가 연결이 돼야겠죠. 언제? A를 기점으로. 그래서 3번 FA랑 GA 더하기 B가 같아야겠죠. 그래서 이런 조건들을 만족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에 맞춰서 기흥, 니은, 디귿을 풀면 되겠죠. 이해됐어요? 맞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 안 되면 얘기를 해줘. 설명 다시 해줄게. 잘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지금 hx라는 함수 자체가 fx를 쓰고 있어요. 언제? x가 a보다 작을 때는. 그러다가 x가 a라는 점보다 커지는 시점에서 gx 더하기 b로 갈아탄다고요. 근데도 1대1 대응이 유지되려면 연속하고 어떻게 된다고? 계속 증가, 계속 감소가 연결돼야 된다고. 이게 지금 내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1대1 대응할 때 구간 끊었을 때 얘기잖아. 두 구간 끊어졌을 때. 그럼 기억부터 봅시다. 일단 A가 0 됐잖아. 맞지? 0,K라는 건. A가 0이고 B가 K라는 건데, 자, A가 0 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A가 0 되면 fx 쪽에서의 1대1이 이미 안 돼요.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답이 맞죠. 그러니까 이건 참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A는 없어요. 그 다음 D는 안녕하십니까. 빨리 끝났네? 상담은 그러면 나는 어머님만 하시는 거야? 어디 앉아요? 자리 만들면 되지. 가운데 앉아요. 이어서. 잘 이어서. 자, 그 다음 두 번째. 마이너스 1과 4. 이거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변문제 없이 되죠? 그럼 마이너스 1 넣으면은 1 빼기 4인 거 변문제 없이 돼요? 안 돼요?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변문제 없이 됐죠? 1번, 2번 변문제 없이 통과했습니다. 3번만 확인하면 되는 거잖아. 자, 3번. 뭐였죠? F-1이 G3이랑 같은지 뭐 확인하면 돼. 그럼 F-1은 얼마죠? 2고요. G3 하면은 2로 같으니까 1, 2, 3 다 만족하네요. 그래서 이은 참이죠. 이렇게 풀면 되는 거죠. 됐어요. 자, 그 다음 디귿은요? 자, 디귿 집합 M 더하기 B. 근데 M, B. 근데 M은 정수. 그러니까 이 조건을 만족하는 애들 중에서 정수인, 맞죠? 이 조건을 만족하는 애들 중에서 정수인 M의 개수 구하는 문제네요. 자, 한번 해봅시다. 지금 볼게요. 이거 풀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은 일단 풀어봅시다. 일단 FA가 해서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2A 더하기 1. 요게 GA랑 같아, GA 더하기 B랑 같아야 되니까 A 더하기 B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A 더하기 B 빼기 1이랑 같아야 되죠? 정리하면 날리고 넘기면 2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2b 빼기 2는 0이다. 자, 요걸 만족해야 되네요. 그쵸, 여러분? 그리고 잠시만. A가 정수 조건이잖아, 그치? 그러면 봅시다. 잠깐만. B는 2 이상. 정리만 좀 해봅시다. 이렇게 됐고, 그러면은 A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이거를 좀 예쁘게 안 될 수 있긴 할 것 같은데 좀 귀찮네. 이거 그냥 이 상태에서 잠깐만. 차라리 정수인 거를 마이너스 1부터 하나씩 더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일단 A가 마이너스 1이면 2 그리고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4B가 0이다가 되고요. 그래서 B는 0 또는 4가 나올 거고. 근데 조건 만족하는 애는 0은 안 될 거고 4만 될 거고요. 왜냐면 제가 막 여기서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이걸 정리하면 B는 어떻게 돼요? B는 2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쵸? 자,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일 때 하면 B는 4가 나오고요. 이거 아마 규칙성이 있을 거예요. 떨어져 나가는 게 있겠지.
자, a가 0이라고 하면 b제곱 마이너스 2b 빼기 2는 0이다. 이렇게 돼서 자, 너무 힘들어. 씨. 그럼 b는 얼마죠? 여러분?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얼마예요? 3대죠. 맞아요? 자, 그런데 실제로 2보다 큰 애가 누구야? 1 플러스 루트 3만 되겠죠. 마이너스는 2보다 작을 테니까. 그 다음 a가 이제 마이너스 1로 간다고 쳐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b제곱 마이너스 4b는 0 맞나? 다시? 잠깐 마이너스 1 넣으면은 이거 2 없어지고 아 마이너스 1이라면 이제 1로 가야지. 커져야 돼. 미안. 어? 아 잠깐만. 다시. 잘못했어. 작아지는 건데 왜 0을 넣었어?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아지는 거죠. 자,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가 되면 8 빼기 4b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2b 빼기 2는 0이다. b제곱 마이너스 6b 그 다음에 플러스 6은 0이다. 그래서 b는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되는 거 맞나요, 여러분? 근데 그 중에서 마이너스 루트 3이면은 안 될 것 같고요. 플러스만 될 것 같습니다. 어?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이거잖아. 이거 맞지? 자, 이렇게 나오는 거 맞죠? 그래서 요거만 될 거고. 내가 지금 계산을 잘못한 게 있는지 보고 있는 거야. 내가 계산 잘못했으면 얘기해줘야 돼요, 여러분. 알겠죠? 나도 지금 이게 지금 디귿이 조금 더러워서 지금 잘 보고 있는 거거든. 자, 그 다음 a가 마이너스 3이면 은 18 마이너스 6b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2는 0이다. b제곱 마이너스 8b 플러스 16은 0이다. 그래서 b는 얼마다? 4가 되겠죠. 맞아요? 자, 이렇게 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아마 이제 안 될 거야. 이게 넘어갈 거예요. 숫자가 더 커지면. 왜냐하면 계속 가면 제곱 쪽이 더해지잖아. 그러니까 이쪽 줄어드는 양보다 뒤쪽 증가하는 양이 커져서 허분이 나올 거예요. 아마 가다 보면. 자, 한번 이제 마지막 해볼게. 아마 여기쯤 안 되겠지. 문제를 낸 놈이라면 여기쯤 안 되게 해놨을 거야. 한번 볼게요. 진짜 그런지. 이렇게 되죠, 여러분. 맞습니까?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10b 더하기 30은 0이다. 자, 이때부터 허분 나오죠. 3bcd가 0보다 작아져요. 그래서 이때부터 아마 쭉 안 될 거예요. 왜? 이 힘이 이 힘보다 클 테니까. 그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디까지? 여기까지만 살펴보면 되겠죠. 물론 이걸 뭐 수학적으로 보여주려면 이제 저거 이제 판별식 D 관련된 식 하나 더 뽑아내서 막 정리하겠지만 일단 이 정도만 대입을 해도 보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니까 지금 정답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뭐냐면 M이랑 B를 다 더하는 거니까 이쪽 다 더하고 이쪽 다 더하는 겁니다. 이쪽 다 더하면은 11 더하기 루트 3이고 여기서 이쪽을 빼면 6을 빼니까 정답은 얼마가 되죠? 5 플러스 루트 3이 되는 게 맞겠죠. 그래서 디귿은 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렵게 나왔네요, 문제가. 별 내용 없는 건데 막 계산만 더러워요, 그쵸? 내용이 막 되게 핵심적인 건 있지 않아 보이는데 그냥 1대1이라는 걸 유지가 되는 상태에서 움직이는 것 정도만 낸 건데 모의고사 때 좀 더럽게 내려고 용을 쓴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보면은 고1 11월 학평이고 맞지? 교과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더럽게 내기 위해 용을 썼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정리해주세요.
그리고 이어서 몇 개 더 풀어봅시다. 어, 179번 너무 옛날 문제다. 이런 2015년 실시 이런 문제는 좀 이제 슬슬 안 봐도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자, 1등급은 좀 어려워요, 여전히. 1등급. 그래서 1등급은 제가 열심히 풀어드리는 겁니다. 잠깐 쉬어가는 문제가 있네요. 178번. 이거 빠르게 풀어버립시다. 자, 178번 볼게요. 이게 여러분 x가 a보다 크다고 y가 b보다 크다니까 이런 영역인 거야. 이 a, b라는 지점을 기준으로 하는 이런 격자 영역이 생겨요. 이 영역에서 fx가 1대1 대응이 되도록 해달라는 거야. 그러면 당연한 얘기지만 함수 아래로 볼록한 이 2차 함수가 여기를 어떻게 지나가야 1대1 대응이라고 했죠? 어떻게 지나가야 한다고 했어? 저기 여러분, 자 여기서 내가 말했잖아. 2차 함수가 일단 지나갈 건데 1대1을 유지하고 싶 1대1 대응을. 그러면 남는 x랑 남는 y가 없어야 되니까 어디에 지난다고? 사각형 영역이면은 대각선을 지나야 된다고 했고, 지금처럼 격자 영역이 되면 요 꼭지점만 지나가면 돼요. 이렇게 지나가거나 이렇게 지나가면 무슨 문제가 생긴다고? y든 x든 남는 게 생겨. y가 남으면 1대1 대응이 아닌 거고, x가 남으면은 저 함수 자체가 아닌 거잖아. 그래서 어떻게 지나가야만 한다? 이렇게 지나가야 돼요. 즉 쉽게 말하면 뭐예요? 이게 FA가 B라는 얘기야. 그래서 B는 A제곱 마이너스 4A 더하기 3을 만족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문제에서 풀라고 한 게 뭐냐면 A 빼기 B의 최대값을 구하래. 근데 B가 요 놈이니까 정리하면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5A 빼기 3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에 뭘 구하라고? 최대값 구하는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럼 이거 위로 볼록한 2차 함수고 축이 2분의 5에 있으니까 2분의 5 대입하면 마이너스 4분의 25 더하기 2분의 25 빼기 3이니까 4분의 25 빼기 3에서 4분의 13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최대값은 4분의 13 돼서 정답은 17이 되는 문제죠. 이런 거 되게 쉬운 문제. 이런 건 이제 너무 위치가 애매한. 난이도 차이가 너무 심하잖아, 얘랑 얘 대비. 이런 거 틀리면 안 돼요, 진짜로. 이거는 사실 뻔히 나오는 문제인데 애들이 저 격자 맨날 제대로 못하더라고, 이상하게. 그리고 아니면 격자는 풀었는데 여기서 이제 이것까지 푼 거야. 풀어놓고 갑자기 이거의 최대값 구하라고 하는데 이 생각을 못해. 이렇게 넘겨서 2차 함수 대입해서 2차 함수로 풀 생각을 해요. 2차 함수로 풀면 됩니다, 이렇게 대입해서. (179번) 한번 해보세요. 이건 하고도 안 되면 지금 오늘 내가 안 푼 거는 추가로 숙제를 해보세요. 알겠죠? 자, 넘어가서 80번도 뭐 이거는 뭐 정리하면 될 것 같고, 어떤 게 좀 재밌지? 181번도 안 해도 될 것 같고, 자, 182번을 해봅시다. 182번. 자,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인 2차 함수 fx에 대하여 gx를 다음과 같이 정의를 했어요. 내가 지난 시간에 했나? 아니지? 이거 한 거 아니지? 그치? 이게 또 비슷한, 아까 그때 그 맥락의 얘기라서. 자, 봅시다. 지금 보시면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x 더하기 4래요. 그래서 쭉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점까지 갔다고? 마이너스 2,6까지 갑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2차 함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쪽 편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에서 이쪽 편에 획도 같은데 자 1, 마이너스 3 이렇게 됐다고요. 프린트 있었지, 해봤지, 그렇지. 그러니까 설명만 하고 넘어갈게. 그때도 했어. 그러니까 했으니까 다시 설명할게. 그러니까 아까 했던 얘기랑 같은 얘기라 이 개념만 설명하고 넘어갑시다. 프린트 있었던 것 같아, 내 의견도. 풀었잖아, 그치? 자,
왜 아무도 풀었다는 얘기를 안 해줘? 아, 여기서 푼 게 아니고 프린트에 있었으니까. 자, 여기서 이렇게 구멍이 2개 뚫려 있는 상태인 거야. 그래서 나는 이 영역만 어떻게든 1대1로 메꿔주면 된다는 거죠. 그럼 2차 함수 입장에서는 2가지 선택지가 있는 거야. 어떻게? 이렇게 대각선을 메꿀 생각과 이렇게 대각선을 메꿀 생각. 2개를 할 수 있게 된다고요. 그때도 이 얘기였잖아. 그치?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되면 1대1이 안 깨지니까 무슨 일이 벌어진다? 역함수가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최고치한 계수가 양수인 2차 함수 fx로 하지만 이 기흥, 니은 상황에 따라 저 2가지 중에 하나 선택해서 채우면 되게 문제를 구성해 놨습니다. 맞죠, 여러분? 그래서 그때도 그렇게 풀었어요. 지난 시간에. 그래서 요거는 건너뛰긴 하겠지만 계속 항상 저렇게 연속성이 깨어지게도 1대1 대응을 만들 수 있다는 걸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넘어가고 183번 봅시다. 자, 요게요 요즘에 많이 나오는 추세예요. 뭐냐면 뭔가 새로운 함수를 만듭니다. 뭐? 직선을 만들어서 교점의 개수를 해서 그걸로 함수를 만들어요. 많이. 이거 수상할 때도 많이 해봤잖아. 그치 얘들아? 은근슬쩍 요즘에 수상 문제들에서도 나왔던 스타일인데 설명을 할게요. 자, fx는 x 더하기 t입니다. 그리고 y는 절대값 x제곱 빼기 1이 있어요. 그러면 그림을 그리면 우선 절대값 x제곱 빼기 1은 어떻게 생기네요? y는 x제곱 그래프를 밑으로 한 칸 내렸어요. 그리고 나서 절대값을 씌우면 접어 올리는 거죠. 음수 쪽을. 왜? 절대값을 씌웠으니까 음수값이 양수값으로 바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 아래쪽으로 갔을 녀석을 접어 올린 요런 그래프가 나와요. 여기는 0,1, 마이너스 1,0, 1,0이겠죠. 자, 요렇게 생긴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내가 기울기가 1이고 y절편이 t인 요 녀석이니까 t를 조정하면 얘를 위아래로 움직이는 게 되죠. 그때의 교점의 개수를 gx라고 만드는 거예요. t에 따라 바뀌겠죠, 그러면. 그럼 내가 특이점들을 찾아내면 돼. 어떤 특이점이 있죠? 첫 번째, 여기서 접하는 지점이 있을 거고요. 이 전후로 교점 개수가 바뀌니까. 두 번째, 마이너스 1,0을 지날 때가 있을 거고요. 맞아요? 그리고 더 있어요. 더 내려가면 그러다가 여기가 이게 이렇게 올라갈 때 여기에 얘가 만일에 2점에서 안 지나고 접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우리가 미분 배우신 분들은 알겠지만 원래 여기 접선 기울기 얼마죠? 미분에서 x에 1 넣으면 얼마야? 2지. 그러니까 1일 때보다 더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1인 놈이 지나가면 여기서 2점에서 만나요? 안 만나요? 안 만나겠죠? 그러니까 여기도 특이점이 돼요. 만일에 그래프가 더 완만하게 지나가면 여전히 2개고 접하는 지점이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지금은 요 라인에서는 기울기 1인 직선과 접하는 지점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요 점까지 특이점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이점 기준으로 접근을 하는 거야. 그러면 막상 나머지는 대입하면 나오는데 계산해야 될 지점은 어디예요? 계산해야 될 지점은 요 접할 때겠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y는 x 더하기 t와 y는 1 빼기 x제곱 요 놈이랑 접할 때죠. 그럼 연립하면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t 빼기 1은 0이다. 그래서 판별식 t가 0이다 쓰면 t가 얼마가 나와야 돼? t가 4분의 5가 나오겠죠. 그냥 완전 제곱식 되는 거 생각하면 돼. 이거 완전 제곱식 되려면 4분의 1 나와야 되잖아. 여기가. 그래서 요때가 자 보세요. 요때가 t가 4분의 5일 때고요. 이건 언제야? 마이너스 1,0할 때니까 t가 1일 때고요. 요거는 1,0할 때니까 t가 마이너스 1일 때겠죠. 그래서 우리가 gt 그래프를 그리면 어떤 식으로 나오냐?
자, t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계속 교점의 개수가 몇 개예요? 내려가면 없죠. 0개입니다. 그러다가 마이너스 1인 순간에 한 개로 튀어요. 맞죠? 그리고 이거보다 올라가면 몇 개죠? 2개죠. 그래서 2로 갑니다. 언제까지? t가 1 될 때까지. 자, t가 1이 되는 순간에 무슨 일이 벌어지죠? 순간적으로 몇 개, t가 1일 때는 몇 개야? 하나, 둘, 세 개가 되죠. t가 1일 때 이제 다시 값이 3으로 튀어요. 그리고 1보다 커지면 요쪽 라인이어서 4분의 5가 될 때까지는 심지어 4개로 갑니다. 그러다가 4분의 5가 되면 다시 몇 개? 3개로 줄죠. 그리고 나서 4분의 5보다 커지면 몇 개로 갑니까? 다시 2개로 가는 요런 함수를 만들 수 있어요. 요즘에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점점 더 그래프가 중요해지는 거야. 그래프를 움직여가면서 교점의 개수에 따른 함수를 만들어냅니다. 이런 걸로 문제 푸는 게 많아졌어요, 요즘에. 그래서 이런 건 잘 해주셔야 돼요. 자, 이 상황에서 그 다음 얘랑 y는 x 더하기 2가 만나는 점의 개수니까 이건 이제 그으면 되겠죠? 이렇게 가서 여기 지나고 여기 지나고 여기 지날 거고 1일 때 얼마 지나야 돼? 3 지나야 되죠. 꺾이는데 여기 지날 거고 그래서 이게 4라고 치면 2일 때 다 지나니까 이렇게 지나갈 거란 말이에요. 지금 선이 끊겼어요. 이제 그림을 예쁘게 못 그려서. 맞죠? 2일 때 다 지나니까 여기 지나면 안 되지. 여기는 아직 못 지나가야지. 2가 됐을 때 4를 지나야 되니까 이렇게 가겠다. 그러면 교점의 개수는 하나, 둘, 셋, 4개. 해서 4개가 정답입니다. 이런 거 냅니다, 문제에서. 저번에 말도 안 되게 어려웠던 문제도 이런 스타일이었잖아. 막 최대값, 최소값해서 함수 나왔고, 반배치고사 쳤을 때, 기억나요? 그걸로 막 해서 이런 그래프 만든 다음에, 이거랑 어떤 2차 함수랑 교점의 개수 구하는 문제 나왔잖아. 그런 스타일로 요즘에 좀 많이 나와서, 계산을 되게 많이 하고, 그래프를 잘 그려만 풀 수 있게 문제를 구성을 해요. 심화 문제들을.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풀 때 조금 힘들긴 합니다. 자, 요게 183번이었어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그래프를 많이 그려버릇해서 패드로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핸드폰으로 공부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주로 패드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긴 하지만 이제 그런 알지오메스 같은 거 깔아갖고 인터넷 들어가서 그래프 그려주는 데 있잖아. 그 프로그램. 그걸로 그래프를 되게 많이 그려봐요. 상황이 맞는지 이해하려고. 그만큼 그래프가 중요합니다. 별 희한한 문제들이 많죠. 자, 그리고 184번 있는데 여러분 184번 여러분이 한번 풀어볼래요? 지금 한번 풀어봐. 184번. 저번에 설명했던 걸 기억하면 풀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풀어보라고 하는 겁니다. 자, 184번 한번 풀어보세요. 재밌어요, 문제가. 나도 칠판에다 풀긴 할 건데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래서 자기가 푼 거랑 나랑 같은지 한번 봐봐.
답 나왔나요, 여러분? 자, 정답 나오신 분 얼마 나와요? 자, 안 풀려? 자, 같이 한번 볼까요? 자, 문제에서 이런 얘기 나왔잖아. 이거 지난번에 분명히 얘기했어요. 자, 이거 만족하는 거 구하는 방식은 두 스텝으로 끊어달라고 했어요. 기억나요? 자, 1번. 자, FA를 T라고 치환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풀어야 될 식은 FT는 T예요 라고 나오는 식이죠. 그럼 내가 이걸 어떻게 접근하라고 했죠? Y는 FX와 Y는 X의 교점을 T라고 한다고 했죠. 정확히 교점 X좌표를.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시면 하얀색 열심히 그래프를 예쁘게 그렸어요. 최선을 다해서 예쁘게 그렸어. 자, 여기 Y는 FX가 하얀색 그래프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Y는 X를 그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교점이 생겨요. 어디서 만나죠? 저쪽 편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에서 하나 생기고요. 이쪽 편에 어디? 4,4에서 발생을 합니다. 즉 이걸 만족하는 t를 찾았더니 t가 얼마다? 4와 마이너스 2를 얻은 거예요. 그쵸 여러분? 요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단계에서 제가 뭘 하라고 했냐면 그러면 이제 이걸 풀어야겠죠. FA는 얼마다? t라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FA는 4 요걸 먼저 풀고요. 그리고 또는 FA는 마이너스 2 요걸 풀어야 된다고 했죠. 그런데 이걸 풀 때 어떤 흐름인 거야? 그럼 이걸 다시 생각을 해보면 Y는 FX와 Y는 4를 풀어야 되는 거고요. 이걸 푼다는 얘기는 Y는 FX와 Y는 마이너스 2를 푼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무슨 짓을 한다? 가로선을 긋는다고 했어요. 이 Y는 마이너스 2 Y는 4 그러면 여기서 나오네. 이거를 풀었을 때 나오는 애는 너무 대놓고 하나밖에 없죠. 누구밖에 없어요? X는 마이너스 2 한 놈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몇 놈 나와요? 세 놈 나오죠. 어떤 애 나오죠? 일단은 저 교점에 해당하는 X는 4가 나오고요. 그 다음 2분의 7 대칭이잖아요. 맞죠? 2차 함수니까 2분의 7 대칭이죠. 그래서 누구? 2 나오고요. 아, 2가 아니지, 미안. 3이지, 3. 미안. 3 나오고요. 그러니까 여기 2분의 7 기준으로 2분의 오른쪽 간 놈이랑 왼쪽 간 놈. 왜? 가운데 축 2분의 7 대칭이니까. 그래서 4랑 3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 3이 나오고 4가 나오고. 얘는 연립해야겠죠. 얘는 저식에다 4 넣으면 얼마죠? 1 나오죠. 맞죠, 여러분? 1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총 몇 개의 해를 가진다? 4개의 해를 가져요. 이걸 해설지는 식으로 풀고 앉았는데 누가 식으로 풉니까? 그림으로 풀죠. 그림으로 풀면 훨씬 빠른데. 그래서 요런 스타일 내가 말했어요. 요 스타일 문제를 푸는 법은 제발 좀 암기하고 계시라고요. 근데 왜 오늘 다시 했는데 왜 부르고 있어 얘들아. 부르고 풀어야지 이렇게. 이렇게 풀면은 답이 예쁘게 나오겠죠. 얼마 나와요? 답이 6 나와야 됩니다. 이쪽에서 마이너스 2와 이쪽에서 8 더하면 6이죠. 최종 정답은. 이거 지난 시간에 이런 스타일 문제 하나 풀어봤어요. 심화 문제에서. 맞죠? 기억나죠? 제가 분명히 이렇게 두 단계로 끊어서 푼다라고 설명을 했고 그 문제는 심지어 여기에서 함수 성질까지 고려해야 해서 되게 더러웠던 문제였어요. 그지?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말했잖아. 그 정도까지는 못하더라도 여기서 실근의 개수라든지 아니면 저 개수만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좌표도 지금처럼 연립하면 풀리잖아. 개수 구하는 게 일단 기본이고 그 다음에 연립하는 것까지. 자, 그럼 어떤 식으로 한다? Y는 X를 그어서 교점을 먼저 찾고 가로선 긋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거 변형된 거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되게 많이 풀어볼 건데 지금은 한 요 정도까지만 이해하고 넘어가자고요. 재밌는 문제입니다. 저런 느낌의 문제들. 자, 185번이나 186번은 그냥 상황을 따지면 되는 거라 이건 하시면 될 거예요. 그냥 경우의 수를 쭉 나눠서 풀면 풀립니다. 이건 도전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187번을 해봅시다. 187번 해보고 188번도 이건 박스 채우기니까 이거는 뭐 안 해도 될 것 같고. 자, 187번에서 오늘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읽어봐 얘들아.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이거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죠? 가끔마다 진짜 이런 말도 안 되는 애들을 주는데 내가 이 해석하기 힘든 이유가 뭐냐면 X범위로 그래프를 끄는 게 아니에요. 맞죠? 그게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HX가 이딴 식으로 정의되어 있거든. 한번 봐봐. 이게 뭔 소리예요? HX는 FX를 쓰거나 GX를 씁니다. 그런데 FX를 쓸 때는 FX가 GX보다 작을 때고요. GX를 쓸 때는 FX가 GX보다 클 때입니다. 라는 얘기가 뭐예요? 그냥 말 그대로 두 그래프를 놓은 다음에 두 그래프 중에서 작은 애를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들이 만나서 역전이 되는 순간에 작은 애로 다시 갈아탄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돼요? 어떤 상황인지. 자, 그러면 봐봐. 일단 F쪽은 변수가 없어요. 맞죠? 미지수가 하나도 없는 그래프라서 내가 바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생기죠?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6. 그래서 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5 해서 1,5를 지나고 아래로 볼록한 이차함수예요. 자, 이렇게 되고요. 자, 문제는 다른 애겠죠? gx가 어떤 애죠? gx는 마이너스 절대값 x 빼기 t에 더하기 11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어떤 애죠 이거? 이게 어떤 애냐면 이렇게 t, 11이라는 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원래 절대값 x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어요 여러분? 절대값 x 그래프가 V자죠. 그 다음 이걸 t만큼 움직이면 움직이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붙이면 뒤집었겠죠? 그리고 11을 붙이면 위로 열악한 옮겼겠죠? 그래서 이 땅으로 생기래요. 맞습니까? 11을 기점으로 V자가 만들어지는데 마이너스 붙어서 뒤집어진 V자, 그러니까 3모양이 나오고요. 그게 열악한 올려진 상태예요. 그래서 t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럼 나는 이걸 쓸 건데 지금 말한 것처럼 이 그래프를 쓸 건데 어떻게 쓰겠느냐? 둘 중에서 작은 애를 쓰겠다는 거야. 그러면 언젠가는 그러니까 5를 지나가는 시점부터는 얘가 이렇게 내려가겠죠. 맞아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비교를 할 거란 말이야. 비교를 할 건데 그러면 지금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면 얘밖에 안 쓰는 거야 사실은. 맞아 아니야? 왜? 모든 x에 대해서 그러니까 같은 x값에 대해서 얘가 더 낮으니까 얘만 쓰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 둘이 안 만난다고 일단 생각을 해보자고. 안 만나면 나는 이쪽만 쓸 거예요. 왜? 항상 이 그래프가 더 위쪽이니까. 얘보다 얘가 위쪽이고 나는 그 둘 중에서 작은 애를 쓰기로 했거든. 모든 x값들 별로 보는 거예요. 0일 때 누가 작아? 얘가 작지. 1일 때 누가 작아? 쭉 비교해보면 계속 누가 작아요? 얘가 작잖아요. 이렇게 안 만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근데 그렇게 되면 hx가 그냥 gx 그래프가 되는 상황에서 y는 k가 자 y는 k가 서로 다른 세점에서 안 만나겠죠. 지금 이게 뭐냐면 어떤 실수 t에 대해서 y는 hx 그래프와 y는 k는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난다가 참이되도록 해달라는 거야. 자, 그럼 지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어떤 실수니까 하나라도 있으면 돼요. 맞죠 여러분? 근데 지금 보면 일단은 t가 이렇게 안 만나는 상황에서는 발생을 한다 안 한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가 않을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내가 t를 적당히 움직여서 어떻게 해야겠어? 일단은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야겠죠. 맞아요? 그럼 들어가게 만들면 그래프는 이렇게 작용을 할 거야. 맞아 아니야? 그치? 요 만나게 되는 시점의 t에서는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그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든 간에 뭐가 되길 바란다. 어떻게든 간에 k를 놨을 때 세 점에서 지나가고 싶은 거야. t가 어떤 놈이든 간에. 그러니까 t가 어떤 일을 하는 건 t를 한 놈이라도 일단 들어가게 될 때 세 개가 되게 되는 k를 찾으면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럼 생각을 해보자 얘들아. 일단은 이렇게 들어왔다고 치면
당연히 세점이 되는 순간이 언제예요? 요 시점이죠. 그리고 또 언제예요? 요 시점 아닌가요? 요 시점. 자, 요 케이스랑 요 케이스예요. 맞아, 아니야? 그렇게 되는 K를 찾는 거야. K. 이해가 됩니까? 그럼 질문. 이렇게 될 수 있는 K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겠어요? 상상을 해봐. 이제 내가 T를 이 그래프를 움직일 거야. 움직일 거거든? 자, 움직이는 상황에서 아래쪽을 이렇게 쓸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어떻게 된다? 웬만하면 이 GX 그래프를 쓰다가 순간적으로 2차 함수로 갈아탈 거란 말이야. 그럼 갈아탔다가 다시 얘로 돌아오겠죠. 그럼 그래프 개형이 대충 이런 식으로 나올 건데 그때 세 점에 만족하는 게 일단 여기는 얼마겠어? 5겠지. 맞아, 아니야? 5부터 가능한 거야. 그리고 T를 움직임에 따라 이 점은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이 점은 변화를 할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언제가 제일 높게 올라가죠, 이게? 양쪽이 다 같을 때겠지. 지금 이게 두 봉우리 중에서 작은 놈을 지날 때가 3개거든, 교점이. 그쵸? 그러면 이 봉우리가 똑같아지면 그때는 빼고 생각해야겠지. 그래서 이거를 내가 최대한 밀어서 가운데 거의 맞춰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져? 이렇게 돼요. 맞아, 아니야? 가운데 오겠지. 그러면은 그래프를 이렇게 쓰면 그 교점의 개수가 3개인 지점이 요 점 못 쓰게 됩니다. 그 직전까지, 우리 극한 배웠잖아, 맞지? 그 직전까지 쓸 수 있지. 그 직전에 3개가 유지가 돼, 안 돼? 되겠죠? 그러면, 그러니까 그림적으로 이해를 하는 거야. 그럼 상황적으로 어떻게 되길 바라는 거야? 내가 이게 t가 얼마일 때? t가 1일 때로 생각하고 보는 거예요. 그럼 t가 1일 때면 gx 자체는 이런 거야. gx 자체는 이렇게 y는 x 그리고 1,11을 지나야 되니까 더하기 10 요 그래프랑 그 다음에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6이랑 연립을 하는 거예요. 연립을 하면 x제곱 마이너스 3x 빼기 4는 0이다 이렇게 나오나요? 빼면 맞지? 그래서 x는 얼마다? 잠깐 맞지 이거? 내가 틀린 거 아니지? 잠시만요. 혹시나 계산 실수했을까봐. 응? 얘랑 연립해서 교점 찾는 거 맞잖아. 근데 왜 10이 이상한 느낌이지? 잠시만요. 했는데? 나 뭔가 항상 신나게 해놓고 여기서 맨날 헷갈려 한단 말이야. 바보같이. 잠시만요. 1, 맞는데? 여기 가면? 지금 잘못 생각 맞지? 잠깐만, 저 맞는데?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돼서 x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1일 때겠지. 4가 아니니까. x가 마이너스 1일 때가 되는 거 맞고요. 맞지요? 마이너스 1일 때가 맞고 그러면은 높이가 얼마야? 9점. 맞죠, 여러분? 그래서 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9가 딱 되는 순간에는 이제 높이가 딱 같아져. 맞지? 그 t는. 그 t는 어떤 상황이냐면 그렇게 되면 t가 그래프 hx가 이렇게 생겨버려. t가 언제일 때? t가 1일 때. 그러면 세 점을 만나는 애가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안 만들어지겠지. 맞습니까? 그래서 k가 9까지는 못 가는 거야. 근데 t가 딱 정확하게 1이 아니라 1 플러스 정도거나 1 마이너스 정도가 되면 얘가 아주 미세하게나마 높이차가 발생을 해서 이걸 만족하는 k가 생기겠죠. 그래서 k값 범위는 어떻게 된다? 5 이상 9 미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만족시키는 자연수 k를 구하라고 하면 5, 6, 7, 8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합을 구하라고 하면 정답이 26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풀어야겠죠? 이것도 나중에 해설지를 보시면 그림 없이 설명하니까 되게 더러워요. 근데 그림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쉽습니다. 상황적으로 그나마.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들, 심한 문제들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그냥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당장 이거 풀 정도 레벨은 아니니까 몇 명 지금 진짜 한 명, 그러니까 선행을 좀 많이 하신 분들 아니면 이 정도 레벨은 못 풀어요. 한 번 선행한 것 갖고는. 그냥 지금 보고 배우는 거야. 그리고 이거보다 좀 쉬운 문제들 위주로 풀겠지. 그래도 이런 거 한번 연습해봤다는 데 의미를 두자고요. 그래 그 다음에 내신 대비할 때 좀 더 이해가 잘 될 테니까. 자, 정리해주시고 고생하셨습니다. 숙제는 자, 요 단원 다 풀어오셔야 돼요. 함수 남은 거 다 풀어오시면 됩니다. 월요일날은 1교시 수업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숙제는 수요일까지입니다. 2교시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울고 학생들은 2교시 못 듣잖아. 그래서 이 서울고 학생들은 2교시 못 들으니까 서울고 학생들은 영상 보강하시면 됩니다. 어떤 거? 비슷한 거 많지. 맨날 나와. 이런 거 많이 나와. 이제 많이 나올 거예요. 응? 그럴 것 같다고? 그러니까 일단 2교시 거는 있잖아, 맞지? 아 2교시 아니잖아. 너는 5.2교시 없잖아. 아 괜찮아. 근데 영상 볼 게 있어? 아니. 맞아. 무효과 해야 되지. 그거는 그냥 속으로 질문해요. 검사는 할 수 있지. 저번처럼 말했잖아. 그냥 영상으로 찍어서 이렇게 검사만 받아. 우리 실제 치렀구나. 학원이 아니 근데 뭐 괜찮아요. 나도 웬만하면 그렇게 온라인으로 검사 받는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